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얘기거리를 낳고 있어서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문제는 울산에서 최초의 당대표가 나오느냐, 이런 화두가 깔려있는 문제라서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얘기 쭉 한번 살펴보고요. 또 뒤에 가서 울산의 온천 개발과 관련한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울산 문제 전문가이신 울산매일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기현은 잠시 쉬고 싶다는 강릉으로 간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러 강릉까지 가서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점심도 같이 하고 사실상 손을 들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다 초선 의원들은 연판장 사과도 하고 당대표 하나 뽑는데 뭐 일이 복잡하게 들어갑니까? 예, 뭐 일단은 지금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데 컷오프 여론조사가 끝났고요. 이 지금 초반전 상황에서 이제 이런 교통정리의 필요성 이런 게 많이 제기되고 있고, 예. 그래서 윤핵관이란 말에 좀 대통령실에서 발끈했고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물의 극치다. 물의 극치다라는 네. 말 자체가 예. 대상이 안철수거든요. 예. 안철수를 꼭 집어서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안 의원이 곧장 자세를 낮췄고요. 윤 대통령이 사실 이처럼 경로에 가까운 말을 한 것은 안 의원이 주장해온 윤한연대. 예. 윤한연대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안 하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을 끄집어 넣어가지고 전당대회에 예. 자기하고 연대다, 윤한연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만히 놔뒀을 경우에는 선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예. 윤한연대가 없었으면 지난번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있었겠느냐, 예. 그래 승리를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쏘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윤한연대,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데 대한 또 신뢰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꼭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 이렇게 예. 보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지금 후보 대표에 도전하는 안철수 사이에는 그렇게 큰 신뢰관계가 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예.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이거 예. 굉장히 물의 극치다 이런 표현이 이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물론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자,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말이죠. 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였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인, 우리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자면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하러 들어왔지, 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끌어들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그런 뉘앙스 자체를 끌어들였다고 이야기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안철수 의원을 지금 안철수 의원이 최근의 지지율에 보면은 또 김기현 의원이 앞서가는 것도 나오지만 예. 상당 부분 안철수 의원이 앞서가는 쪽의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네,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조금 예. 안철수 의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걸 그대로 둘 수 없었단 말입니다. 자, 좌우지간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반응을 한답니까? 이게 강경 기류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박빙 양상, 그러니까 이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정당대의 판세, 예. 이게 가장 결정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정당대회 출마 의사를 접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는데요. 근데 네. 나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은 뒤에 나 전 의원의 지지하던 표심이 안 후보 쪽으로 오히려 갔다. 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방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 중심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우위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굉장히 경계할 장면이다. 그래서 예. 이대로 정당대회가 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의원이
여당의 당권을 잡게 되면 윤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 또 여권 관계자는 전대뿐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 더 나아가 4년간의 국정 운영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후보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인수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하고 당대표가 끝난 다음에 다음 차기 대선 후보로 나가고 이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 구도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보조를 맞추기 싫다 이런 간접적인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김 이사께서 하신 얘기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 안 의원이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말을 안 쓰겠다고 일단 꼬리를 내렸어요. 안 의원의 유약한 품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지율이 잘 나고 있는 마당에 안철수 의원은 왜 톤을 낮췄을까요? 톤을 낮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윤핵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윤핵관 있지 않느냐. 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몸을 낮출 수밖에 없고요. 정치라는 것은 이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강하게만 부딪히면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도 마무리 초딩이라고는 하지만 정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강하게 나가면 안 된다. 스스로 이렇게 제어를 한 것이죠. 안철수 의원 정치인 정말 다 됐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이 강릉에 쉬러 간다고 갔어요. 김기현 의원이 만나러 강릉까지 갔어요. 그 화답으로 7일인가? 아니죠. 7일이죠. 점심도 같이 하고 실제로 나 전 의원이 김기현 편에 섰다고 봐야 됩니까? 이쯤 되면? 섰죠. 섰어요? 섰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선 것이고 또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기자들을 불러놓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거는 뭐 정치인이 그 정도 사진을 찍을 장면이면 확실하게 김기현 쪽에 섰다고, 김기현 의원 쪽에 섰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현 의원하고 사진 찍은 거 우리 봤죠.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찍었으니까 이건 이제 나 의원이 김기현 의원 편에 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표정 봐라 떨떠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밝게 표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치인의 사진 찍는 거 이게 뻔히 다음 날 되면 모든 일간지에 쫙 나가는 거 알거든요. 그거 모르는 나경원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 하나까지 다 계산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현직 당협위원장이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를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당윤리의 징계, 당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식을 공유한다,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코멘트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나는 김기현과 뜻을 같이 하고 김기현을 지지한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말, 저 정도의 몸짓이면 김기현 의원에게 확실하게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자, 이번 경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단 말이죠.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진진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선거를 굉장히 이제 좀 흥미거리 위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자꾸만 이제 대결 양상, 흥미거리 이렇게 막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막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런 기사 소스, 그 흥미 위주의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 입장에서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론조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론조사할 때 물어보거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입니까? 물어보고 지지한다고 하면 묻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다. 전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설문에 응하거든요. 그럼 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물어오면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당 대표 여론조사 관련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면 내 국민의힘 지지합니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투표권을 다 가진 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역대 어느 선거든지 간에 예. 당대표 선거에서 당심, 예. 당 안의 민심이 예. 그렇게까지 요동을 쳤던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중앙에서 하는 방송이 아니고 울산의 정치인을 놓고 하는 방송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파리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 가운데 행간에 숨어 있는데, 자, 김기현 의원이 큰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 큰 변수가 없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건 이제 울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이제 당 관계자들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대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 예. 어대현이라는 게 사실은 김기현 후보가 의원이 이제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 선거는 예.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1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예. 1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네. 그러니까 국정 파트너 중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 사람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정말 그림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대표로 앉을 가능성 이건 사실상 좀 적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당이 참 앞길이 험난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그 투표일이 어떤 변수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모바일 투표 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에 25만에서 26만 이 정도 되던 당원 수가 예. 한 80만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 늘어난 숫자만큼 또 젊은 층의 당원들이 많이 늘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를 뽑는데 변수가 되지 않나 이런 입장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 80만이라는 당원이 있다면 80만이 다 투표를 하느냐 절대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쪽은 아무래도 좀 당 입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나.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역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 선거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은 네. 그런 큰 흐름에서 별로 크게 변수가 없었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 우여곡절 끝에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만에 하나 됐다고 생각하면 울산대 방정맞은 소리지만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윤석열 대통령 어떤 상황이 될까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지지자들이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예.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 만에 하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본 것 뿐이고요.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까웠고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이 후보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상황을 한번 짚어봤고요. 자, 남은 시간은 울산의 최근의 이슈인 온천 개발 문제 이거 한번 짚어보죠. 네, 이 김기현 의원 정치 이야기 갑자기 하다가 왜 온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 이번 시간은 사실은 이제 사회 문화 이슈를 다루는 시간인데 이제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 쪽의 그 현안이 좀 있기 때문에 정치 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핫 이슈. 핫 이슈였고 그 울산의 온천 문제는 사실은 이번 주 주제로서 다루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왜냐하면 울산에 굉장히 유명한 온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 몇 개 있었는데다가 특히 이제 울산 온천 저기 이제 서생 쪽에 가다 보면 온양에 있는 예. 온천 거기는 라돈 온천이라는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굉장히 울산 온천 하면 라돈 온천. 예. 전국의 유일한 라돈 온천 이랬거든요. 예. 그 울산 온천 유원지 개발 사업이 11년 만에 결국 자초가 됐습니다. 아하. 자초가 됐기 때문에 울산 온천 유원지
온천을 활용해서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전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울산의 온천이 참 유명해요. 간월산 온천, 울산 온천, 가지산 온천, 지금 생각하면 지지 온천, 이런 온천들이 생각나는데 물 좋은 동네가 많은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은 울산의 온천들이 대부분 사양 산업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겨울이 되면 지금 이번 설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간 곳이 일본이라거든요. 일본 백부하고 뭐 큐슈 쪽에 온천 관광을 많이 갔다는데 사실 겨울이 되면 온천 관광 이게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온천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온천을 활성화해서 울주군 남부권의 대규모 도시 개발 그리고 이곳과 관계되는 광역 전철 개통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장되어 있는 울산 온천이 활성화될 것이다. 결국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자초가 돼 버렸습니다. 또 사실 울주군에서는 온양읍 일대, 발리 일대에 좀 도시 개발도 하고 그러려고 생각도 했는데 이 온천 유원지 사업자 지정 자체가 이제 지주들이 이런 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시효 공고를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울주군이 지난해 말에 2022년 말에 이제 이런 지주들과 마지막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개발할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개발할 생각 없다. 그래서 이제 접어버렸습니다. 사실 왜 접었느냐? 왜 접었느냐 하면 사실은 지주들 입장에서는 온천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거기 땅값이 많이 뛰거든요. 돈이 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돈이 드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게 아마 속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울산 온천 이게 라디오 시절에 제가 거기 가서 방송도 하고 이제 그랬던 곳이고 부곡 하와이 못 가면 우리가 울산 온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발길이 또 끊겼는데 그게 11년 만에 그게 됐군요. 그렇죠. 울산 온천 유원지는 1991년에 유원지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2008년 12월쯤에 지주들 거기 있는 지주들 208명이 유원지 개발 계획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온천은 있었는데 온천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31만 해배 정도의 놀이기구도 만들고 유의시설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활성화 시켜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를 하려 했는데 2011년 12월께 사업이 만료될 때까지도 그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유원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우리 이거 유전지 안 할란다. 사실은 이제 그냥 땅만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개발해 볼란다. 이런 쪽이니까 결국은 이제 개발 계획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근데 지금 라돈 온천이라고 했는데 한때는 우리가 목욕탕 지나다가 보면 라돈 온천이라고 해서 그게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라돈이 안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돈은 발암 물질이 안 좋죠. 라돈이 과다하게 나온 데 있으면 암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 독은 곧 약이거든요. 약이에요. 잘 쓰면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쓰면 약인 이 라돈이 성분이 극소량이 포함된 온천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것이 울산 온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기로 한 건 확실시 된 거고요. 확정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네 곳곳에 시설 좋은 사우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해도 성공할 것 같지 않는데요. 잘 접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물가들이 엄청 올라가지고 목욕업이 이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를 떼어서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천연 소재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천에는 그냥 온천이 아니고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냥 보일러로 트는 사우나하고 조금 다른 다르긴 개념으로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울산의 온천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김인타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라돈탕, 예. 울산 온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체에 좋은데 어떤 점이 좋으냐면 방사능 물질이지만 인체에 해가 없을 만큼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한답니다. 예. 독극물이라든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피부병에도 좋고 신경통, 관절염 이런 부분 내에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울산 온천 자체가 이제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는데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성분이 있음에도 사장이 됐고요. 예. 방금 이야기한 울산 온천 말고 또 이제 가지산의 유황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유황 성분이 물 속에 녹아져서 이걸 너무 유황 성분이 많으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걸 또 네. 없애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온천이 있는데 네. 가지산 온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물을 그대로 써도 될 만큼 좋은 온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 온천도 지금 가지산 유황 온천이라고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네. 있는데 너무 노후하고 낡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실은 좀 찾기에 좀 그런 정도로 노후화됐는데요. 예. 거기 물도 피부병, 위장 이런 데 소화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다. 이거는 제가 약장사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증명이 된 이야기. 예. 증명이 된 이야기. 네. 등흥 온천 단지에 있는 등흥 온천. 예. 이 등흥 온천도 사실 물이 좋거든요. 예. 울산에는 이 방금 이야기한 온천 말고도 범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지장골에 예. 지지 워터피아라는 또 목욕탕도 있고. 다 가봤습니다, 저도. 예. 지지골 거기는 물이 관절에 되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예. 노인들이 지금도 가면은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좋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강동에도 온천이 있고 서생에도 온천이 있고 강동에도 있어요? 문수산 아래에도 온천이 있고 예. 온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울산에 언제부터 온천이 이렇게 개발되기 시작했나요? 보통 1980년대부터 80년대? 80년대부터 온천이 개발됐고요. 예. 그때 전국적으로 온천공이 많이 뚫려졌는데 예.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온천. 예. 이거는 이제 정말로 자연 상태에서 한 40도 가까이 되는 온도를 유지하는 온천수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온천이 울산에서 적어도 한 두세 군데에서 발견됐으니까 예. 울산은 굉장히 온천지대로서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보면은 저기 덕구 온천, 배감 온천, 그리고 이 경주, 울산, 해운대까지 이 동해안 이쪽 라인이 예. 그러니까 땅 속에 유황 성분이라든지 좋은 성분들이 많은 온천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온천 개발 이제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바로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예. 지금 울산이 꿀잼 도시, 관광산업 육성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 겨울철 관광 콘텐츠 중에는 온천 문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이대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예. 가지산이라든지 등옥이라든지 울산온천 같은 물 좋은 울산의 천연적인 자연 어떤 관광 콘텐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좀 만들어가고 살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안보 온천 같은 경우에는 다 죽어가고 사장돼 가던 온천을 시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온천공을 8억 들여서 새로 찾아냈거든요. 예. 찾아내가지고 지금 완전히 들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지자체에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들이 울산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에 정말 관광버스를 타고 수안보 온천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관광버스 타고 울산 온천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아유, 우리 무슨 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천 예찬을 했는데, 예, 이렇게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 접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시간이 없지만은 짧게 이야기하자면 예. 지금 일본으로 온천 관광을 떠나는 세대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젊은 층들에게 울산에 좋은 시설, 현대화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관광객들을 울산에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마다 고급스러운 사우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던 시절에 즐겨갔던 온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게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울산에 이렇게 많은 온천 자원을 덮어버리자니까 너무나 아쉬워서 그래서 한번 오늘 짚어봤습니다.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